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밖에 있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날 실내에 가동되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 기분마저 상쾌해지죠. 그런데 어느새 땀이 식고 또 서늘한 기운이 몸으로 스며들면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이 추위의 정도가 심해지면 어김없이 콧물이나 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흔히 냉방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냉방병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냉방병인데요. 네. 이 냉방병 흔히 에어컨을 오래 쐬면 걸린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맞는 건가요? 네, 냉방병은 에어컨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냉방병은 에어컨 냉방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 등에서 오랜 시간 머물 경우에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든가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같은 임상 증상을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네. 냉방병은 신체 기능이 여름철 기온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 온도 차이가 5에서 8도 이상 지속되는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은 실내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실내 공기가 밀폐돼서 탁해지거나 또 레지오넬라 같은 세균감이 있거나 과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좀 헷갈리는 게 일반 감기와의 차이인데요. 냉방병도 이 감기 증상을 동반하잖아요. 네. 감기와 그런데 다른 증상들도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증상은 어떻습니까? 그 냉방병은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에 의한 신체 부적응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맞게 조절된 몸이 너무 긴 시간 찬 기운에 노출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을 내서 체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어컨 냉방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몸이 차가워져서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고요. 이러한 혈액순환 이상에 따른 증상으로서 얼굴과 손, 발 등이 차가워지고 또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손이나 발, 얼굴 등이 붓는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몸에서는 차가운 온도에 적응하려고 계속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두통을 동반한 감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또 호흡기 증상으로서 기침이라든가 콧물, 코막힘, 목이 가래가 낀 듯한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어깨와 팔다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뇌혈류량 변화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기능 변화에 대한 증상도 있는데요. 장운동 조절의 이상으로서 소화불량이라든가 하복부 복통이라든가 설사 등의 위장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월경불순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만성 질환자나 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냉방병을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에어컨 냉방으로 그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말초혈관의 급속한 수축을 동반한 혈액순환 이상과 자율신경계 기능의 변화 등이 발생돼서 냉방병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냉방병에 잘 걸리는데요. 특별히 그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성 냉방병을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폐염증이 생겨서 발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등이 생깁니다. 특히 번식하기 좋은 장소가 대형 건물에는 냉각기의 냉각수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이 냉각기를 거쳐서 냉방기에 찬 공기를 타고 실내에 퍼지게 되면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게 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표적인 기회 감염균이라서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은 분들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심할 경우에는 폐렴이라든가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인데요. 예. 왜 겨울에는 난방을 오래 쓰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여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좀 장시간 쐴 경우에 우리 피부에 어떤 이상이 올까요? 예. 아무래도 여름철 습도를 평균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얘기한다면은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게 되면은
실내 수분이 응결되게 돼서 습도가 30에서 40%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한 피부 역시 건조해져서 자극에 민감해지고 또 그런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아토피라든가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의 경우에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방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예. 큰데 그러다 보면 평소 예방은 또 어떻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온도의 변화에 의한 신체 조절 능력을 한 5도 내외로 봅니다. 따라서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를 5도 정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아무리 더워도 온도 차이가 8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즉 에어컨 설정 온도는 바깥보다 5에서 8도 이내로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실내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에어컨의 찬바람이 오랜 시간 신체에 직접 닿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냉방이 잘 되어 있는 방이나 차에서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얇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또 젖은 상태에 옷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에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환기가 부족하게 되면 밀폐 건물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실내에서는 꼭 금연해야 하고요. 에어컨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는 1,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벌써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건강 상하기가 더욱더 쉬워졌는데 더운 날 몸이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해서 식사는 가볍게 합니다. 가장 더운 한낮에는 될 수 있는 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은 집안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방은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서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고혈압 같이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네. 또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또 여름에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권장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덥다고 찬 음식만 먹는 것도 몸에 해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미자나 구기자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에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정보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